문제 유형별 네 번째 시간, 바로 빈칸의 연결어입니다. 빈칸 완성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는 이 빈칸 완성의 문제 유형의 특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유형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이 유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hapter 4 빈칸 연결어 시작해 볼까요? Chapter 4 빈칸 완성 연결어. 일단 이 문제 유형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빈칸 완성은 챕터 2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문에 밑줄 또는 빈칸이 있고 보기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챕터 2에서 봤던 우리 빈칸 완성은요, 보기에 단어나 구나 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챕터 4 빈칸 완성 연결은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연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결어 빈칸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챕터 2에 나왔던 빈칸 완성과 마찬가지로 질문에는 빈칸, 밑줄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챕터 2와는 다르게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바로 다 연결어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유형의 이제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연결어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연결어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어가 그냥 한국말로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답이 되는 그런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연결어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앞에 있는 연결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A와 B의 논리적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해 실력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서는 그 독해 실력에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논리적 관계를 사실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당연히 지문 초반에 있는 중심 소재, 그리고 이 사람의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담긴 문장을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빈칸 중심의 A 문장과 B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춰서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 논리적 관계를 우리가 결정해서 정답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앞문장, 뒷문장 뿐만 아니라 중심 소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이게 답인 것 같네 라고 찍어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연결어를 기준으로 앞뒤 문장의 논리적 관계까지 파악하려면 여러분이 해석을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구조에 따른 정확한 해석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구문 독해에 의한 해석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관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도 제대로 별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말도 안 돼. 단순히 이거 영어 실력만 확인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오히려 이런 논리적인 그런 패턴들이 아주 쉬워요.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연결어의 논리적 쓰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결어의 논리적인 쓰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파트 2 실전 전략에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기준으로, 즉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는 빈칸을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인데요. 앞문장에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고 빈칸 뒤에 결과와 결론이 나온다. 그럴 경우 연결어가 as a result, therefore, consequently, 블라블라블라, hence까지 얘네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고파, 뒤에 과식했어, 이런 식으로 원인과 이유 그리고 결과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이와 같은 연결어들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2번은요. 포괄적인 내용이 빈칸 앞에 나오고요. 빈칸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오고 사과, 포도, 파인애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앞에는 포괄적인 거 그리고 빈칸 뒤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for example, for instance, to illustrate 이러한 연결어들이 빈칸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은 2번에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와요. 사과, 포도, 파인애플, 빈칸 뒤에 과일. 그래서 사과, 포도 나오고 in other words, 과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럴 땐 우리 연결어 in other words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연결어가 on the other hands인데요. 일단 이거는 on the other hands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은 앞면 그리고 뒷면 이렇게 순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면 그리고 뒷면. 근데 앞면과 뒷면은 또 반대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순접이면서 추가이면서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에서는 무슨 내용이 되냐면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유익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편리함을 느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편리함도 주지만 또 어떤 줘요? 어떠한 side effect, 부작용도 주겠죠. 부작용도 줘요. 지금 편리함도 주지만 부작용도 주는 거죠. 이게 추가이기도 해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 편리함도 주고 부작용도 주고. 이건 추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편리함과 부작용 이 두 가지의 영향은 서로 무슨 관계? 역접 관계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on the other hand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빈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추가 내용이면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역적 관계일 때 쓰는 연결어가 바로 on the other hand라는 거죠. 다음 5번. 5번은 아주 심플해요. A에 나온과 빈칸 뒤에 나온 내용이 서로 역접, 대조에 있는 경우죠.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비가 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분 좋게 수영하러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는데 막상 바닷가에 갔더니 비가 와. 그럴 때 however, but, unfortunately, in contrast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주는 거죠. 6번째는요. 전혀 다른 추가 내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주제에 부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남자들이 좋아 라고 하고 첫 번째 착한 남자가 나오는 거죠. 이 착한 남자가 바로 A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착한 남자가 좋아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빈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는 잘생긴 남자도 좋아 라고 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제를 기준으로 빈칸 앞에는 착한다는 내용 첫 번째 내용, 빈칸 뒤에는 잘생긴 남자 두 번째. 그래서 같은 주제에 부합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착하냐, 잘생겼냐.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moreover, in addition, furthermore 이런 연결어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likewise, similarly인데요. 빈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소재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 한국 남자가 바로 소재가 되겠죠? 한국 남자는요. 여자의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모를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빈칸 뒤에도 똑같이 외모를 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재는 다른 거예요. 누구? 한국 여자. 한국 여자들도 똑같이 외모를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이 외모를 본다는 건 같은 내용이지만 소재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연결어가 바로 likewise, similarl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한국말로 바꿔서 그러나가 마음에 드는지, 게다가가 마음에 드는 건지, 비슷하기가 마음에 드는 건지 이거로 고르는 게 아니라 주제를 기준으로 빈칸 앞에 있는 문장과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의 어떤 논리적 관계를 여러분이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형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단순히 해석으로만 이 문제 유형을 퉁치려고 하시면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순간에 틀리게 되는 거죠. 합격을 가르는 그 한두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이 연결어의 논리적 쓰임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Part 3 세 번째, 얘네들을 우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순서가 필요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문제 유형. 유형에서는 여기라는 건 문제에 빈칸이라던가 밑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지문 내에 빈칸과 밑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일단 지문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 쓰임을 파악하라고 할 때 주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먼저 찾고요. 그리고 빈칸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뭘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A라는 문장과 이 B라는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기 가서 이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를 찾아서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우리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스텝 1, 가장부터 뭐 먼저부터 하라 그랬죠? 문제 유형부터 파악하라 그랬죠? 밑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 내에서 빈칸, 밑줄이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이거는 빈칸 완성이라는 걸 파악했어요. 빈칸 완성이 단어 구절도 있었지만 연결어도 있었죠? 보기를 봤더니 보기를 봤더니 연결어로만 보기를 봤더니 연결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어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 파악했으니까 스텝 2. 이제 지문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증기 엔진이 영국에서 지어졌고요. 언제? 1712년도. 그러나 그것은 매우 느렸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중심 소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매우 느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가 이 스팀 엔진이 느렸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스팀 엔진에 대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그 뒷문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뒷문장을 봤더니 then이 나와요. 그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예요? 이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발명하고 나서 봤더니 그때 그 후라는 의미예요. 그 후. 그러니까 발명은 하고 났는데 얘가 너무 느렸어. 그러고서 그때라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발명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떠올린 거죠. come up with 하면 동사구로 무언가를 딱 하고 떠올리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혁신, 이노베이션을 떠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올린 거죠. 결국 but 뒤에 나왔던 이 slow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서는 해결책을 내놓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얘는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더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더 읽어보면 이게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더
이 글쓴이가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건지 우리가 더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아, 이건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그의 엔진은요, 더 빨랐어요. 해결책을 내놨더니 결과가 더 좋죠. 역시나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었어요. 뭐요? 아, 움직이는 어떤 기계류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얘기죠. 1800년 전엔요, 대략의 이만큼의 엔진이 칙칙하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씩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란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서? 광산과 공장에서. 어느 지역 내에 있는 영국 지역 전역에 throughout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그 지역 전역이란 얘기예요. 그 지역 전역의 광산과 공장에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연도 전까지 왓슨이 개발한 이 스팀 엔진이 뭐예요? 대박이 났다. 많이들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와요. 그렇게 widespread use, 결국 그 엔진의 광범위한 사용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발명가가 그 엔진을 뭐예요? 사용하게 둔 거예요. 어디서 사용하게 뒀냐? 바로 방직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두었을 때 결국 광범위한 사용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은 지금 누구? 제임스 와튼이 만든 이 엔진, 그의 엔진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물의 에너지 대신에 이런 스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한대요.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한대요. 공장이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공장을 더 이상 가까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된 물 공급에 가까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제 빈칸이 나왔어요. 그러면 빈칸 뒤에 있는 문장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팩토리겠죠? 이 팩토리는 위치할 수 있대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냐면 연료가 쉽게 공급되고 그리고 어느 장소?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지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빈칸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A 문장 그리고 뒤에 있는 B 문장, 얘네들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일단 엔진이 중심 소재였고 이 엔진이 지금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해서 잘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A 문장은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을 해결했는지, 어떻게 좋은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스팀 파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공장을 반드시 물이 공급되는 곳에 근처에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장에서는 그러면 연료가 좀 더 쉽게 가능하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과거에 우리가 필요했던 불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이럴 필요 없어.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는 불필요에 대한 내용이고 밑줄 뒤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B 문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미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미래의 어떤 계획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기 4개의 연결어 중에서는 정답이 몇 번? 4번? 그 대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nstead라는 단어는 A라는 건 예전 구식, 과거, 대신에 B, 우리가 새로 신식, 우리가 새로 선택한 거, 이런 의미,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칸을 중심으로 A가 우리 과거의 어떤 불필요함을 얘기했다면 빈칸 뒤에 있는 빨간색 문장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의 새로운 어떤 계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시고 빈칸을 중심으로 A, B 논리적 관계를 따지시고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 해석하는 연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 guys ready? 이제부터 해보세요.